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께 샹송 프랑스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아다모의 똥블라네이션. 눈이 나리네 이 노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도록 해요. 네, 아뚜달라. 먼저 가수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네. 본명이 살바토레 아다모라는 이탈리아 이름인데요. 1943년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그 탄광에서 일하기 위해서 벨기에로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을 해서 벨기에에서 정착해서 살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벨기에 국적의 가수로 네, 알려져 있죠. 이 벨기에에서 불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다모의 노래는 프랑스어를 기조로 해서 주로 작곡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살바토레 아다모는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사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광부로 아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가톨릭 기숙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살바토레 아다모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음악과 예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자신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을 불러서 주위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다모가 정식으로 자기 곡을 세상에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인데요. 벨기에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한 콩쿠르에서 최종 우승한 이후로부터인데요. 1963년도에는 첫 데뷔 앨범인 쌍뚜아 마미를 발표하고 바로 히트하면서 계속해서 눈이 나리네, 인샬라 등 정말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들이죠. 이런 곡들을 계속 연달아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유명 가수가 되었죠. 현재 아다모는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랑과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레코드 발매량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성공을 한 몇몇 안 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오늘 배울 노래 똥블라네이션은 아다모가 1964년에 직접 작사, 작곡해서 발표한 곡이라고 하지요. 네. 원래 그 레코드사에서는 이 곡을 제목과 어울리는 시기인 겨울에 발표하자고 그랬는데 아다모는 마음이 급했는지 여름에 발표를 해버렸죠. 네, 그랬지만 제작사의 우려와는 달리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했고 불어 버전에 이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겨울이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죠. 정말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노래이고요. 아다모의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노래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제목은 똥블라네이션입니다. 똥블라네이션. 먼저 똥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똥브는요, 떨어지다, 내리다 라는 뜻의 똥배 동사가 원형인데요. 이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라네이주가 뒤에 나왔죠. 라는 정관사의 여성 단수형이고요. 네이주가 눈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죠. 네, 그래서 라네이주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똥블라네이션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 있는 그런 도취된 문장이죠. 보통 노래 가사에는 이렇게 주어와 술부가 도취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여기도 똥블라네이션
la neige 이러면 네, 눈이 날입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쓰게 되면 la neige tom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 생활에서는 il neig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il은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서 날씨, 시간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il neige 네, neige는 눈이 날이다 라는 동사의 3인칭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il neige라고 하셔도 되고요. la neige tombe라고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가사 또한 제목과 똑같은 tombe la neige죠. 그래서 눈이 날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미 설명해 드렸던 문장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Tu ne viendras pas ce soir. Tu ne viendras pas ce soir. 이 문장의 주어는 tu,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너 또는 당신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발음을 tu, tu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때 다음에 u가 왔죠. 네, 알파벳 u는 항상 u 발음 나는데요. 입술 모양을 우 한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낼 때 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때랑 같이 연결해서 발음을 하면 뚜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동사는요. 네, viend라라는 동사가 왔어요. 네, viendra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네, 이 동사는 오다라는 뜻의 venir 동사의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viendra 하면 올 것이다, 올 것입니다 이 말이죠. tu viendras 하면 당신은 올 겁니다 라는 말인데 이 viendras라는 동사의 앞과 뒤에 ne 빠가 붙었어요. 네, 이 ne 빠는 동사의 앞과 뒤에 붙어서 부정문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tu viendras가 당신은 올 겁니다 라는 미래형 시제라고 하면 tu ne viendras pas 하면 당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ce soir가 나왔어요. ce soir는 오늘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스가 이, 저, 그라는 뜻의 지시 형용사거든요. 그리고 soir가 저녁, 밤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ce soir 하면 오늘 저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당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죠. Tu ne viendras pas ce soir. 다음 문장이요. 네, 또 한 번 똥블라네이죠. 마치 후렴처럼 자꾸 반복하는 구절이죠. 네, 또 눈이 날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자, 이 문장은요. 에로 시작하고 있지요. 네, 이 에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mon cœur, mon cœur. mon cœur는 나의 마음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자, 먼저 몽이 나왔어요. 몽은 나의라는 뜻의 1인칭 단수 주어 je의 소유 형용사입니다. 남성 명사 앞에서는 몽이 와요. 몽은요. 자, m 다음에 o가 오고 그 뒤에 n이 왔잖아요. 네, 불어에서 모음 다음에
n이나 m이 오면 비강모음이라는 그 모음이 되는데요. 이 o 발음을 하다가 끝에 코로 올려줘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발성되는 모음이라는 뜻으로 비강모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 발음에서 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 몽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거죠. cœur는 심장, 마음 이런 뜻의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mon cœur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 cœur의 발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발음의 이 는요. 입술을 O 모양을 한 상태에서 이 O를 좀 크게 벌리는 O입니다. O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낼 때 나는 발음인데요.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세 발음이 끄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cœur, cœu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mon cœur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mon cœur 이러면 내 마음은 이렇게 주어가 된 표현입니다. 동사가요, 사비어가 나왔어요. 사비어. 네, 사비어는 대명동사라고 그러는데요. 네, 옷을 입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비어 그리고 전치사 들을 연결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옷을 입다, 치장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 드 뒤에 여기서는 noir라는 명사가 왔어요. noir는 검정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on cœur s'habille de noir 이 말은 내 마음은 검정색으로 옷 입고 있다. 온통 검정색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기다리는 연인이 오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침울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on cœur s'habille de noir. Ce soyeux cortège. Ce soyeux cortège. ce 또 나왔죠. 네. 이, 저, 그라는 뜻의 지시 형용사이고요. 네. soyeux, soyeux, soyeu는 비단 같은 부드러운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soyeux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불어에서 오는 항상 오 발음이 나고요. 이그레크가 오 뒤에 왔죠. 네, 이그레크는 프랑스어에서 이 발음이 항상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하고 이 발음이 합쳐지면 와 발음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으가 또 연결되었죠. 네, 이 으는요 합쳐서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이 발음은 입술을 아까는 뼈가 할 때는 입술을 좀 크게 벌리는 오에서 에 발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아유의 이 발음은요. 좀 작게 벌린 오 입술을 한 상태에서 입 앞쪽에서 나는 좀 작게 벌린 에 발음을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아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단 같은 아주 부드러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e soyeux cortège 네, 꼭대주는 장례 행렬 같은 것을 꼭대주라고 불러요. 네, 남성 명사고요. 자, 여기서 스수아유 꼭대주는 지금 밤에 쉬지 않고 내려오는 눈을 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수아유 꼭대주 하면 이 부드러운 눈의 행렬은 이런 의미가 되고요. tout en larmes blanches. tout
dans l'arme blanche. 또는 모두, 전부라는 뜻의 부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en이라는 전치사가 연결되었죠. 네, 이 en은 상태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en 다음에 larme blanche가 나왔잖아요. 네, larme는 눈물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인데 끝에 s가 붙었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하면 blanche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blanche는요, 희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원래 기본형인 남성형은 blanc이라는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larme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blanche 이렇게 여성형으로 표현이 됐고요. 게다가 앞에 나온 명사가 여성명사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blanche도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이 된 형태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게 되면 ce soyeux cortège,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이 눈의 행렬로 tout dans larme blanche, 이 모든 것이 하얀 눈물 속에 잠겨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나 침울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바라보는 눈의 모습은 이 하얀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이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L'oiseau sur la branche. L'oiseau sur la branche. l'oiseau는 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oiseau가 새라는 뜻의 남성명사거든요. 네, 여기도 o 다음에 이가 왔죠. 그래서 우아 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s 다음에 으가 왔죠. 네, 이거는 o 발음을 해요. 그래서 oiseau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남성명사 새. 네, 그런데 몸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관사가 L, 남성형이 와야 되는데요. 끝모음 으가 몸으로 시작되는 오아조 앞에서 L 아포스트로피로 축약된 형태죠. 그래서 l'oiseau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sur la branche라 그랬어요. 네, sur는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la는 정관사의 여성 단수형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branche, 가지 라는 뜻의 여성 단수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가지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L'oiseau sur la branche. Pleure le sortilège. Pleure le sortilège 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자, pleure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울다라는 뜻의 동사 pleure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인데요. 주어가 바로 l'oiseau죠. 네.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 자, l'oiseau sur la branche가 네, pleure 운다 이 말이죠. 네. 뭐를 우느냐 하면 le sortilège라 그랬어요. 네. le는 정관사의 남성 단수형이고요. sortilège가 마법, 주문 이런 뜻의 남성 명사이거든요. 새의 울음소리도 그렇게 구슬프게 마치 저주하듯이 그렇게 들린다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L'oiseau sur la branche pleure le sortilège.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부분 볼게요. Tu ne viendras pas ce soir. 한 번 더 나오죠. 당신은 오늘 밤 오지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네. Me crie mon désespoir. Me crie mon désespoir. 여기도 주어와 술부가 바뀌어져서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의 형태인데요. 주어가 mon désespoir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몽은 남성 명사 앞에 쓰이는 1인칭 단수 소유 형용사죠. 그래서 나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데제스포아흐가 절망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데제스포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절망이 크이가 동사예요. 외치다 라는 뜻의 크이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소리를 치느냐 하면 자, 이 무는 나에게라는 뜻의 1인칭 단수 간접 목적어 대명사입니다. Tu ne viendras pas ce soir. 자, 이 문장 전체를 나의 절망한 마음이 나를 향해 외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하면 당신은 오늘 밤 오지 않을 거라고 나의 절망이 나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이죠. Mais tombe la neige. mais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mais는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은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ombe la neige. 눈은 계속 내린다 이런 말이죠. Impassiblement neige. Impassiblement neige. 이 표현도 하염없이 내리는 눈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impassible는 뭐냐 하면 아주 무심하고 냉정하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impassible, impassible.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manage, manage. manage도 남성형 명사인데요. 회전목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회전목마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회전목마가 그냥 냉정하게 계속 돌아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 서글픈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눈은 그냥 처벅처벅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주 무심하게. 그래서 impassible manager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비유가 아주 절절하죠. 네. tombe la neige 계속 반복하죠. Tu ne viendras pas ce soir. tombe la neige 또 한번 반복하고요. tout est blanc de désespoir. 뚜가 또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뚜가 대명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로 나왔죠. 뚜. 동사가 이다, 있다라는 뜻의 에터 동사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에가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주어의 이 뚜의 끝자음 때가 이 에터 동사 앞에서 연음이 된 거죠. 연음이 되면서 뚜떼 블랑 이렇게 때 발음이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뚜떼 블랑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블랑 또 나왔죠. 블랑은 흰색의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얗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뒤에 또 전치사 드가 나왔어요. 드는 뭐뭐스로 그런 표현으로 쓰였거든요. 네, 데제스포아흐는 아까도 보신 표현이죠. 네, 절망.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으로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죠. 눈이 너무너무 오는데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지만 주인공에게는 tout est blanc de désespoir. 모든 것이 절망으로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triste certitude. triste는 슬프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네, triste, trist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certitude, certitud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요. certitude는 확신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확신이라는 표현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연인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거의 확신처럼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주인공은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글픈 확신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네. Triste certitude. Le froid et l'absence. Le froid는 추위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관사의 남성 단수형 르에 froid, froid, 네, 추위라는 뜻의 남성 명사고요. 에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라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l'absence, l'absence. L 아포스트로피가 정관사의 축약형이죠. absence가 부재라는 뜻의 여성 명사이거든요. absenc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모음으로 시작된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의 여성 단수형인 라, 이 라도 끝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 충돌을 피해서 l'absence라고 L 아포스트로피로 축약해서 연결한 표현입니다. Triste certitude, le froid et l'absence. 이건 모두 명사적인 표현이죠. 명사를 연결을 해서 멜로디 라인에도 맞추고 그러면서 명사형으로서 강하게 이 작자의 심경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Cet odieux silence. Cet odieux silence. 자, 이 부분도 명사구인데요. 이번에는 set가 나왔어요. set. 그라는 뜻의 지시형용사인데요. 아까 보았던 남성 기본형 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set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이 때형도 남성 제2형입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남성 명사라도 모음으로 시작됐을 경우에는 모음 충돌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 때를 집어넣어서 발음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cet odieux silence 이렇게 된 거죠. 네, silence가 침묵, 정적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네, silence.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형용사 odieux odieux. 네, audio는 오만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odieux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도 으가 나왔죠. 입술 모양을 오 한 상태에서 에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odieux, odieux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cet odieux silence. 네, 이 오만한 침묵. 내리는 눈은 아무런 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무심하게 아까 마네이즈라고 표현을 했죠. 회전목마처럼 계속해서 자의 심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회전목마 같은 눈의 행렬이 바로 오디오 실랑스. 그러니까 작자가 보기에는 아주 오만할 정도로 냉정한 침묵 속에서 blanche solitude, blanche solitude. 네, solitude가 이 작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네, solitude는 고독이라는 뜻의 여성명사죠. 그래서 solitude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solitude를 꾸며주는 앞에 형용사도 blanche, 여성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얀 고독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흰 눈 속에서 내리는 나의 절망적인 고독은 바로 blanche solitude가 되는 것이죠. 흰 눈은 오만하게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내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는 그 속에서 하얗게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의미의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참 서글프고 참 너무나 절절한 내용의 가사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 똥블라네지어의 가사를 다 훑어봤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가사도 멜로디도 천천히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가사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해서 따라 부르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 멋지게 한 번씩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똥블라네이션 오늘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merci beaucoup. À très bientôt.